두 번째 챕터죠. 바로 아그리컬처럴 레볼루션 9700년이죠. 동식물 먹이 공급 제어하는 겁니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기계와 영농법을 사용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의 2%만이 식량 생산에 종사한다. 대단한 거죠. 식량 생산을 2%만 해도 다 먹고 산다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딱 이 두 키워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0.0117 아그리컬처럴 레볼루션 뭐냐?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그거는 다른 말로 먹이 공급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그 PPAP 이거 아시죠? PPAP.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이거죠. 히말라야라는 걸 중심으로 HTP죠. 중심으로 해서 동아프리카에 있던 프라이메이트 하나가 초원지대에 있던 AP가 있고 사방에 펴져 있던 뭐죠 이건? 뽀아끼야, 풀이 있는데 0.0117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얘가 얘 쪽으로 먹히고 얘가 얘 쪽으로 먹히고 얘는 얘를 맨날 먹고 이렇게 요 관계라는 이 프라이메이트 하나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얘를 통제하면서 얘 두 개를 통제한 거예요. PPAP입니다. PPAP. 세계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대륙 면적 기억나세요? 판게아 진화했을 때 대륙 면적 지금 몇이라고 했던 기억나는 사람? 1억 5천만이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 1억 5천만의 대륙에서 농경지 면적이 몇이나 될까? 5천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와, 3분의 1이 농경지래. 인간이 어마어마한다는 3분의 1이라는 거 3분의 1. 미국 5개잖아. 미국 5개. 미국 1000만이잖아. 와, 대단하죠. 매멀 바이오매스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이 40%잖아요. 바이오매스 보면. 그 다음에 가축이 60%. 그 다음에 4%죠. 야생동물이. 이게 56이라 보시면 돼요. 야생동물이 4% 우리가 다 죽여가지고 거의 96%라는 거죠. 요걸로 보면 또 재미나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그때 포유류 지나서 공부했을 때 어떻게 됐죠? 포유류 지나서 때 제일 매수가 아니라 개체수 1위. 포유류 개체수 1위. 네? 박쥐 아니지 쥐지 쥐. 2가 박쥐고.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40%, 20%, 2 종이 있고 1111 종이 있다고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가 진무맹장입니다. 두더지가 그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개체수로 따지면 이게 진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가 영장류 전체예요. 영장류. 인간이 제일 많아서. 이거 보세요. 파퓰레이션을 보면 근데 1,300억이에요. 네, 개체수는. 근데 인간 6%밖에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바이오매스 존나 큰데. 왠지 알아요? 쥐하고 박쥐 때문에. 쥐박쥐가 이렇게 많아. 진무맹장까지 해서. 네. 네.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많이 깠죠. 사기랑 좀 과하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사기는 아니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이클 폴란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했던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사기인데 너무 이걸 막 찬양만 하니까.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했죠. 농업혁명에 대한 오독입니다. 이게 좀 과한 겁니다. 이거 풀확장했고 이거 했던 거고. 당신이 시간여행자 파푸아 원시부족 탐험에 합류했다. 한 달간 먹을 거리가 없는 정글에서 굶주려서 10kg만 빠진 거예요. 저 10kg 빠지잖아요 그때. 지금 인도 갔을 때 또 빠졌거든. 무조건 그거 가야 돼요. 같이 가세요 그럼. 유럽이 그만. 아니 그때도 깔비 됐고 그래 이탈리아 영상이 깔비 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보면 대지로 가요. 그래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편집에서 나오지 않게 했잖아.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인도비 했다고 하잖아 사람들한테. 살 빠져서 인도비 했다고.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돌겠다. 오늘 드디어 정글에 탈출해 표류해서 무인도에 도착한 거예요. 라미섬에. 근데 거기 가니까 딱 두 가지 식물이 있는 거예요. 식물 뭐 먹을래? 그래요. 이거 두 개잖아요. 지금 화식 못해요. 브루스터 없습니다. 뭐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수박 먹잖아요. 왜 인간은 풀따위를 먹기로 작정했나? 그래서 초기에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카인과 아벨 신화에서 뭐 해요? 이거 누굴까요? 얘가 양 바치는 사람. 얘는 밀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얘 누굴까요? 이거 예? 누가 카인이고 누가 아벨이야? 양이 카인. 카인? 반대죠, 반대. 왜냐면 양이 착한 놈이에요. 곡식이 쓰레기. 왜 곡식을 나쁜 놈으로 봤을까요? 얘네가 유목민이라. 맨 처음에 헤브로 애들이 맨 처음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나쁜 놈으로 보고 저 씨발 농업 나쁜 새끼들 염소 키우는 게 짱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헤브루가 노마드였다는, 소나 이노마드도 아니야, 말노마드도 아니고 약간 양노마드라, 맨날 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양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농업 목축 사회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수렵 채집 사회예요. 수렵 채집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홀로제 클라이밍 옵티멈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농업 목축도. 그래서 어디 갔죠? 홀로제 클라이밍 옵티멈 때 최초의 농업을 한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원 농경을 진짜 첫 번째 했던 애들을 0.01469의 LHG잖아요. LHG, 레반티안 헌터 게더러. 레반트에 살았던, 이렇게 여기에 살았던 LHG고, 얘네가 가장 달랐던 점이 뭐였죠? 얘네는 네안데르탈 피가 안 들어갔다. 네안데르 피가 안 들어. 그래 버설 유라시안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얘는 기저 유라시안에서 시작한. 네안데르 피가 안 들어. 얘를 바로 나투피안이라고 불러. 나투피안. 얘네가 프로토 농경하는 겁니다. 프로토 농경했고, 그런 다음에 0.0129 돼가지고 추워져가 연거들에서 꽃샘 추위 때문에 뭐 안 했다가 0.0117 따뜻해지니까 바로 얘네가 LNF가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INF, 얘네 두 명이 하는 겁니다. 레반트, 니올리틱 파머, 이라니안 니올리틱 파머. 그래 요쪽에서 INF가 나타났고, 얘네가 레반티안 니올리틱 파머 하면서 얘네가 위트 발리가 얘가 하는 거예요. 위트 발리 콩 같은 거. 얘는 염소밖에 아니에요, 사실. 얘네가 핵심이에요, 얘네가 핵심. 근데 이렇게 있다가 끝나면 끝나는데 PC 7500년이 뭐죠? 홀로세 클라이밍 옵티멈 해수면이 37m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비복리에 배가 난다고. 그러면서 이때 경작지가 저기도 경작할 수 있네 하면서 얘네가 위아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간 애들을 ANF라고 하고, INF가 인도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초반에 드라비디안이 되는 거고, 하라파 문명을 만든 거고, 얘네가 바로 기후가 변동 안 되면 농경민은 요렇게밖에 못 해요, 이동을. 근데 수렵 체제민은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추운 지방까지 다 간 거잖아요. 우리가 ANE 같은 거, 에인션 노스 유라시안 같은 애들이 아니 어떻게 베링기아를 왜 갔을까? 술록이나 매머드 이런 먹잇감을 쫓아가는 거죠. 왜 추운데 왜 가?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잖아요. 농업혁명이 그렇게 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농업 목축사는 법인 기업이고, 수렵 체제사는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곡물 따박 들어오니까 대출 받고 막 집 사고 해서 애를 많이 낳아요.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가 IMF 온 거예요. 그걸 기근이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규모가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큰 비용 드는 거죠. 회사에서 줄이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와차 그래서 파산신청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투자해가지고 지금 늘리려고 하다가 지금 250명에서 70명 줄였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업 월급이나 인구 압박 때문에 사무소 월세 집세로 작살나고, 결국 구조조정에서 구성원이 대량 아사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걸 기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근 없죠. 얘네는 뭐 애초에 사람이 적은데. 집 살 생각 없고 그냥 포레저 하는 겁니다. 애 하나만 낳고 애착이 낳죠. 애 하나밖에 못 낳는 거 알죠? 터울로 못 낳죠. 왜?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애기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 부모 친척이 키워줌, 부족 공동 육아하고, 입이 좋으니까 적게 일하고 더 건강하죠. 배짱이처럼 놀죠. 환경과의 밀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몬순 지배받는 몬순과 같은 사회, 흉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풍작에는 피라미드 짓고 흉작에서는 다시 사람도 먹는 거죠.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쇠하면 떠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월세 대출도 없고 나는 자연인에 딱 보면 돼요. 그 사람 조금 일하고 조금 먹고 산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욜로지만 레거시가 희미한 겁니다. 아사가 없는 수렵 채집사회 저려다이먼드의 The World Until Yesterday. 와, 제목 무지하게 멋있잖아요. 제목 뭐예요 이거? 제목 진짜 잘 지는 사람이 저려다이먼드. 총준수의 와. 예? The World Until Yesterday 뭐예요? 한국말로 어제까지의 세계. 와. 어제까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수렵 채집사 열대우림의 세계입니다. 이게 사건 기억나시죠? 저려다이먼드 어제까지의 세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열대우림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자기 같은 동료 학자가 찾은 거예요. 아마존에서 찾은 거예요. 새로운 수렵 채집민을. 와, 빨리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해 싹 갔는데 반 이상이 다 문명화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 너무 황당해서 당신들 왜 문명화되냐? 근데 왜 나가는 거예요? 왜 저쪽으로 내 이 책에서 최고 중요한 문장이고, 난 진짜 이 책을 딱 한마디로 하면 난 다른 문장 안 하고 이거 합니다. 모기가 없고 쌀이 있잖아. 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수렵 체제사에 우리가 동경할 그게 아니에요. 농업혁명이 사기라고 그러면
목 있는 데서 우리 가봤잖아요. 우리 가봐서 느낀 거야. 가서 파푸아뉴기니를 가서 와, 이 못 살 때다. 거기 충격받는 거 또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족의 전통가 코너에 들어가보자. 다니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로한 연장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몇 살 같아? 몇 살? 나 진짜 놀란 거야. 처음 내가 영화에서. 형 54밖에 안 됐어. 거의 뭐 70대 넘어. 이 사람이 19살이에요. 이 사람이. 에? 이 사람이 19살이래요. 여기가. 아니 수렵차에서 가라고. 야 유발하라래 가라고 해. 진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거의 그냥 좀 심하게 하면 진짜 너무 어르신인데 54라고 해가지고 거의 막 수염 나고 막 다 진짜 그런 분들이 막 19살 막 20살 막 초반 60년대만 해도 실제로 락펠러 중에 한 명이 모험, 그 당시에 모험이나 이런 거 막 그때 기억나시죠? 막 F1이 왜 떴는지 아시죠? F1 같은 경기가 왜 떴냐면 기본에 F1 영화 나왔던 게 뭐였죠 그거? 페라리 벌써 포드인가 포드 벌써 페라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했잖아요. 페라리 마크가 뭐예요? 페라리 마크 뭐죠? 네? 페라리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페라리 말고 람보르기니 뭐죠? 소잖아요. 그게 다 뭐의 변형이라고 했죠? 말의 변형이에요 한마디로. 왜냐면 람보르기니는 트랙터 회사잖아요. 소의 변형이에요 사실은 원래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페라리 벌써 포드 거기 나오면 원래는 영국의 귀족들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참전하면서 잘 공군으로 가는 거예요. 공군으로 확 하면서 그걸 하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여겨서 했는데 그게 끝나면서 그런 애들이 하나의 귀족 스포츠로서 F1 들어가면서 막 죽어가면서 그 당시에 차가 안 좋으니까 죽어가면서 F1을 한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또 하나 취미가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오지 탐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들의 귀족들의 그거였는데 록펠러가 파푸아뉴기니 갔다가 먹혔잖아요. 식인으로. 록펠러 그 손자가 먹혔어요 거기 가서. 우리 갔던 데 코르와이 마을 있죠. 그 나무집 된데 거기가 식인이 있던데요. 그 식인이란 게 그렇게 옛날 일이 아니란 게 뭐냐면 제임스타운 아시죠? 1607 제임스타운. 영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가가지고 제임스타운, 그 다음에 1620년이 바로 플리머스 애들 들어가고 하잖아요. 1607 거기에 크라카토아인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식인 흔적이 발견됐어요. 걔네 영국 애들이 그 아사의 측면에서. 애들이 시는 영국 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담배를 하면서 거기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농경사의 반복적인 기근의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 밀집 대집단, 농업혁명 이후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자 굶지 않았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자 기근 굶주림은 더 큰 재앙이 됐다. 농업은 예측 가능하다. 대신 맨날 미역국 카레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맨날 감자 먹고 밀 먹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키도 져가지고 병도 생기고 하죠. 수렵제 지금 뷔페죠. 뷔페고 하지만 봤잖아요.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막 나이 들면 그냥 죽이고 애기도 막 죽여버리고 그 인구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그래서 농업 사회에서 이게 가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옛날 보여줬던 건 뭐죠 이게? 일본 지하철 풍경이잖아요 이게. 이런 상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구 밀집, 네트워크, 언어 이런 직업군까지 있잖아요. 푸셔라고 해서 이런 직업이 있어요. 안 들어가가지고. 동아시아 관련돼서 그래 이거 보세요. 요 두 지역만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았죠. 이 지역이 뭐였죠?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가? 몬순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몬순 지역. 그래 개 밑에 벌떼가 되는 거죠. 이 그림 끝내주는 그림 아시죠? 이거 뭐죠 이게? 전 세계 인구 반 여기, 나머지 인구 반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뭐 때문에 거 히말라야 때문에, 몬순 때문에. 한중의 인구 비중.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세계 인구가. 이때 남아시아 공부하기 전이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남아시아 빼 있습니다. 언제 추월하나 보세요. 언제 추월하나. 이때까지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하다가 홀로의 클라이밍 오티원 되면서 BC 7000에 황허강의 농경이 시작되면서 400만으로 점프합니다. 동아시아가 1000만 1700만. 여기도 상당히 괜찮았던 거예요. BC 550에 여기 3000만 뭐예요? BC 550. 하하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제국. 하하마니시아 파리시아, 아카만스 페르시아. 6천만 년인데요. 야. 여기 550이면 어때죠?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4천만 유럽 4천만 1000년 되면 3천만 또 이제 중동 줄어들죠.
1억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와. 7억, 4억, 15억 이렇게 되죠. 기근의 압력은 인구에게 비례한다. 동아시아가 7배다. 이건 또 남아시아잖아요. 대단하잖아.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봤잖아요. 진짜. 와, 질립니다. 인간한테. 너무 짜증나요. 인간 자체가.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적응돼서 평생 이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인도의 종교와 나머지 종교를 비교했을 때 인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 연필을 저 자식의 심장에 박아서 들으면 저 빌어먹을 자식. 빌어먹는 게 뭐예요? 빌어먹는다.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뭐예요 그러면? 너 가서 남한테 가난한 이 거지 새끼가 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DWA 지역은 이런 욕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몬순 지역은 아예 빌어먹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전 세계 어디도 빌어먹는 직업군 자체가 대우받, 이거는 오히려 최고의 기생문화 아니에요. 이제 하이에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 존경이 되는 ITCG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종교가 두 가지. 얌나야 종교, 얌나야 플러스 몬순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몬순이죠. 초몬순 지역에서 만들어진 종교. 한마디로 남아시아 종교. 그런 다음에 그 반대에 있던 샘족이 만든 야외교 일신교잖아요. 야외 아브라함계 종교. 기본적으로 BWCS 지역 종교잖아요. 집이 구린데예요. 한마디로. 올리브밖에 안 나고 포도 같은 거밖에 안 나고 밀도 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데아를 만들어요. 이데아. 자기 세상은 좋게 보지 않아요. 내세라고 해서 항상 깔아본다고요. 항상. 얘네 종교는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스 때도 그랬고. 걔네 사상 자체가 지금 현실을 만족하지, 현실을 구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되죠? 얘네는 지역 자체가 그냥 뭐 과일 열려. 우리 그 과일 뭐죠? 커스터드 애플. 아, 커스터드 애플. 커스터드 애플. 여기는 아사가 없어요. 아사가 없기 때문에 딴 데를 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여기서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윤회 사상이 나온 거예요. 윤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계급을 나오죠. 최고 중요한 거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뭐죠? 끄샤뜨리아. 얘가 석가입니다. 얘가 석가. 샤카무니가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이거 꺼지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이게 힌두교 개새끼 하는 게 샤카무니가. 왜냐면 그냥 1번 해야 되는데 2번이니까. 그 다음에 뭐죠? 바이샤. 얘가 바로 드라비디안이죠. 초기 얘네예요. INF. 그 다음에 마지막 수드라. 얘네가 바로 AASI죠. Ancient Ancestral Southern Indian. 얼굴 색깔로 구분해요. 흰 얼굴, 검은 얼굴. 그 밑에가 우리 티베트 산족이나 이런 애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새롭게 편입된 애들 나중에. 그래서 음식이 넘치는 몬순 지역에서는 빌어먹는 자들이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놀라운 현상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잖아요. 이거는 넘어가고 농업혁명의 딜레마 뭐 이건 할게요. 그래서 주기적 대량 하사가 있는 거. 1949년에 이 마오의 초병크가 있었죠. 마오쩌둥 때문에 초병크가 있어서 이때 뭐 했어요? 다 죽고 이때 나무 먹는 사람도 있었던 기억나죠? 나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였죠? 여기서 얘기한 게 과학혁명. 과학혁명은 언제로 보면 되냐면 1453 리아로 보면 된다. 1453 기억하시죠? 리아 1453 리틀 아이스 에이지. 1453이 근데 중요한 해가 무슨 해죠? 이게 때가 오스만 튀르크가 콘스탄티노플, 이 추위를 틈타서 오스만 튀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량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가 드디어 멸망하는 거예요. 이때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는 이때까지 유지되는 거죠. 로마가 대략 BC 753에 시작됐다가 476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본진을 옮겨서 계속 유지되면서 1453에 멸망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오래 유지되는 거죠. 로마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아죠. 리아.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고 봐도 되죠. 르네상스는 1346이긴 한데, 그러니까 동로마 학자들, 예술가들이 이탈리아로 대거 유입됐다. 이탈리아 지식문화 도약에 큰 역할을 한다. 특히 그리스 로마 연구에 부흥을 가져왔다 하면서 르네상스가 부활, 옛날의 그리스 로마를 다시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1455에 어떻게 보면 학문적 르네상스가 이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10년이 지났을 1455 때 되면, 우리나라 훈민정음 할 때 1446이잖아요. 근데 1455 되면 그 대략 10년이 지났을 때 활판 인쇄를 통해서
바로 문자가 드디어 이 지식이 일반 사람한테 보편화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문자 지식이. 예. 물론 문맹률 높았지만 대단한 시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200권 한 겁니다 이때. 그런 다음에 세계사 최대 사건의 최종 챕터 우리가 기억나세요 이거? 공부했던 거? 몇 년일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우리 르네상스 공부했을 때. 예? 149이잖아요. 149. 149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GABI2다. GABI 다시 할게요. 뭘까요? Great American Biotic Interchange. 아메리카가 CE 컬럼비안 익스체인지입니다. 드디어 EDR을 찾게 된 거예요. EDR을 찾다가 이쪽 CS하고 BW 기회에서 EDR을 찾다가 와 EDR 우리 집에서 살기 싫어. 그러니까 얘네는 맨날 떠나잖아요. 맨날 남한테 갖고 와야 되잖아요. 후추 무역으로 맨날 음식도 후지니까 안 갖고 왔고.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시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똑같아요. 팔 수가 없어. 맨날 사기밖에 안 해요. 얘네들은. 1839가 뭐죠? 1839가 아편 전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전쟁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당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유럽과 중국의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중국엔 뭘 팔고 영국은 뭘 팔아? 유럽은 뭘 팔까요? 그러니까 은은 파는 게 아니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고 얘네한테는 아편 같은 거 팔고 도자기, 실크, 온갖 거 다 사잖아요. 이런 걸 나한테 사라고? 그런 데가 바로 이 유럽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유럽 좋다 계속 뭐 이상적으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없다는 거야 거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올리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먹는 거 아니야. 와인 같은 것만 먹는 거야 계속. 바로 제일 중요한 인류 문명사 최대 사건 기억나시죠? BC 2200에 전체 새 문명권에 대한 침탈이 시작됐죠.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히말라야 쿤다테가 있잖아. HTP가 있는데 바로 PCS 볼까요? 폰투스, 카스피안 스텝 요쪽에 살았던 BC 5천년에 자리 잡았던 BC 3300에 생겼던 얌나야가 BC 2200년이 되니까 4.2 K 이벤트로 대가뭄이 시작되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여길로 가고 하나는 여길로 갔죠. 여길로 간 애들이 지금의 유럽인이고 여길로 간 애들은 브라만이 된 거잖아요. 이게 BC 2200년에 그러면서 갖고 왔던 게 뭐죠? 이때 말균동이라고 했잖아요. 말균동. 균을 다시 같이 갖고 간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콜롬비안 익스체인지 비슷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가 BC 336부터 BC 323 유럽, 중동, 인도 연결. 누구죠 이게?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드로스가 요쪽하고 여기를 연결하잖아요. 여기서 있던 애가 여기서 완전 어떤 촌놈이 이 사람이 아예 뭐 조증 환자 같은 사람이라서 그냥 다 휩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여기에 있던 중장 보병의 기술들 간단하게 근데 팔랑크스 다 기억나죠? 사리사부터 해서 팔랑크스 중장 보병 이렇게 해서 밀집 대응으로 가는 거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리스 갔을 때 보면 여기 딱 가잖아요. 딱 가서 불가리아 딱 가면 평원이 쫙 펼쳐집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 잘 쓰죠, 얘가 위쪽 마케도니아는. 그래서 그거를 BC 359에 바로 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베타가 다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가 얘가. 다 만들었는데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잖아요, 뭐 엄마랑 같이 해서. 그런 다음에 알렉산드로스가 336의 전체를 가면서 페르시아부터 해서 전체를 휩쓸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세계 통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가.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하면서 그때를 바로 323부터 해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폴리스들을 알렉산드리아들을 만들어잖아요, 그때.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BC 121 중앙 유라시아 중국 연결 무장 추진. 중국에 있던 애들이 맨 처음에 이쪽 흉노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나라가 있죠. 대략 BC 202 때. 근데 어떤 관계였죠? 한나라 의도 맞는 관계였잖아요. 형제 얘가 형이에요. 묵뚝선호가 형입니다. 얘가 동생이고 얘가 곡물 바치고 여자 바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안 되니까 BC 141의 왕이 됐던 황제가 됐던 환무제 유철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 장건을 보내가지고 한 혈마를 갖고 오잖아요. 페르가나에서. 그러면서 이때 이동혁명이 시작되면서 무의장액 주천 둔왕이에요. 무장주는.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에 이게 가장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30이 뭐죠? 유럽 중앙 유라시아 인도 중국 연결 푸시안.
바로 여기 흉노 때문에 쫓겨났던 유해치, 월지가 여러 가지 뭐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자리 잡아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정복해버려요. 이게 바로 30의 뭐죠? 꾸샨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시작된 게 뭐죠?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로. 여기랑 전체 연결돼. 이때부터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227부터 1346 네. EBI 러시아 인터체인지 그리고 몽골 네. 몽골이 1206에 그 징기스칸 칸이 된 다음에 1227에 몽골 제국한 다음에 1346 뭐죠? 흑사병 같은 거 다 뿌리고 다 죽이고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 챕터 요걸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시대 세계 초광속 연결 미국 1492 전지구 육상생물 대교환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상생물 다 교환됐잖아요. 김치가 빨개지고 감자 대기근으로 1845에 아일랜드는 다 죽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체계에서 시작된 건 인류 문명에서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얌나의 인베이전이 시작되던 이 얌나야가 아예 다른 대륙까지 배 타고 가서 그 대륙까지 점령하는 얌나의 인베이전의 완결이었다. 그렇게 얌나야에 의해 세계는 멸망했다. 이거 넘어가고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 1989죠. 1989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햄스터가 굴일이 발생하고 세계화 정보화 자동화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40여 년간 지구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두 강력한 힘에 의해 일어났다. 세계화,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적, 문화적 분별, 주권 국가가 가진 힘의 약화 등. 정보화, 세계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현실의 모든 것을 영일 이중법 정보로 저장, 그 정보를 광속으로 전달하여 인간 사회를 절대 없이 연결시킨다. 주로 아시아에서는 급격한 도시와 중산층의 부상, 서구는 제조업 쇠퇴하며 중산층의 분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겁니다. 아예 그냥 현대 지금 얼마나 이게 현대를 이해하는 어떤 현대사 관련된 현대 경제사나 이런 걸 읽으려고 하는 책인데 이거 뭐예요? 세계화가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던 5만 7천 년부터 시작된 개체 밀도 팽창이고 정보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번에 작성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그렇게 읽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사만 공부하면 요렇게밖에 해석 못해. 40년의 일이라고 오독하는 거죠, 지금. 이건 계속 있던 일을 계속 뭐 20만 년, 5만 7천 년이 아니라 여기부터 있던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나도 이거 최근에 정리하면서 보면서 아니 이거가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네트워크 만드는 거 집단 개체들이 더 밀도를 획득하면서 시냅스가 더 강화되는 거구나. 근데 시냅스는 뭘로 해? 전기 신호가 뭐죠? 정보화. 정보 신호는 뭐 언어잖아요, 이게. 와,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듣겠죠? 이게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갑니다. 코끼리 그래프입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난리나. 미국이 왜 보수주의 가고 왜 트럼프 뽑았나?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이거.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몰락한 애인데 B가. 이게 누굴까요? 이게 러스벨트 애들이에요. 러스벨트 애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누굴까요, 그러면? 이게 중국 애들이고 원래 그냥 밑에 있고 얘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네가 망하니까 내 권리를 빼앗겼다 하면서 얘네가 빡이 존나 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를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지금 반대로 아예 관세 보호 무역 주제. 왜냐면 FTA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얘네가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트럼프 현상은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8, 9년에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빛의 속도로 통신을 주고받고 컴퓨터끼리 연결되는 거죠. 가상 지구가 만들어지죠. 데스크탑에 접근하여 간헐적으로 로그인했다가 2007년에 아이폰 나오면서 가상 세계와 언제나 접촉하고 24/7에 온라인 있는 상태가 돼서 중독돼가지고 계속 알림 뜨고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2022년부터 2045년까지 AI, 로봇, 메타버스 혁명에 의해서 포유류 때 시작된 이 가상계가 현실계의 벽을 허물면서 우리 몸도 바꾸고 사이버가 바꾸고 너무 좀 그렇게 뭐 세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주장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AI, 로봇 이 3대 혁명으로 AI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허구라는 게 포유류 때 추렸던 이 가상이 그냥 아예 그냥 진짜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넥서스로 해서 진짜 저는 지금 기대돼요. 빨리 책을 샀고 원래 제 항상 책은 어쨌든 안 사잖아요. 저는 일단 책 빌렸다가 사거든요. 검증을 하고. 왜냐면 책이 지금 집안에 가면 막 너무 짜증나요. 너무 많아서 책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안 살라고 하는데 이거 넥서스가 지금 모든 데가 도서관 다 뒤지니까 예약 막 10명. 그래서 다 사세요. 그냥 너무 중요한 책이고. 넥서스는 사시고 커즈와일의 특이점은 이미 왔다. 그것도 빌려가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막 1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안 사도 되지만 넥서스는 사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